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암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 상태고요. 결론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봉사활동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게 7살 차이 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이였고 남편이 표현했던 호감 표현들조차도 그때는 부담이었죠. 외모적으로는 30대로 안 보였고 또래로는 보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점점 친해지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연애가 2년 만에 끝이 나게 될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죠. 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안 좋게 끝이 났고 그 당시 집안 사정도 힘이 들었던지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던 남편의 행동들이 더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도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꾸준히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던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그저 선을 지키면서 생일 되면 케이크 하나 정도를 보내는 정도? 간혹 안부를 묻는 정도만을 지키던 남편이 어릴 때는 부담이었지만 저도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과 저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면서 여태 적지 않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처음이었다며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연애도 안 하고 무조건 저만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누구랑 연애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도 없었고 저랑 연애하면서 맨날 저희 집 앞에 데려다주고 또 제가 회사를 마치면 매일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그랬던 남자였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저를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듯이 행동을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기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사귀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실 남편이 제 스케줄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회사에서 경고까지 먹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사귀기 전에 연락만 주고받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집에 들어간다며 반차를 내고 퇴근할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이 곧장 차를 가지고 저희 회사 앞에 기다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에게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업무가 좀 일찍 끝났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어 라며 저를 집에 바려다 주고는 저녁에 제가 일을 다 처리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사실 회사에 말도 없이 저 때문에 땡땡이 치고 나와서 놀다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심할서까지 쓰게 하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남편이 막무가내로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추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회사 내에서는 남편의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회사 이직까지 준비하게 된 것도 사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싫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나를 위해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만의 삶도 찾아서 서로 각자 삶에 충실하고 사랑을 나누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좋게 남편을 타일렀어요. 남편은 저에게 알겠다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자신이 잘해보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얼마 안 가 이직까지 하며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디 안 갈 거라는 믿음을 줘서 그런지 점차 남편의 집착은 제가 어디 놀러만 가지 않으면 괜찮아졌고 자기도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나 싶기도 해서 나는 이 남자라면 무조건 결혼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 집안에서도 이제 남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때 사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웃긴 게 예전에 남편은 저에게 저를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다고 3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었는데 무려 2명이랑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랑 연락을 하면서도 그 여자들이랑 사귀고 있었던 때였고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은 남편 휴대폰 사진에 단 한 번도 여자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도 안 해서 몰랐던 거였죠. 그 이후 저랑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서 사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커플링 맞추고 자기 카톡 사진은 전부 다 저랑 찍은 걸로만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남편의 과거에 대해 들통이 나버리자 남편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거라면서 진짜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다고, 그런 거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연락해보는 게 아니라 진상처럼 술 먹고 전화해서 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알면서도 사귀자고 대시할까봐 다른 여자를 만난 거고, 그 여자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무조건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벌벌 떠는 남편의 우는 모습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 우리가 사귀기 전에 나도 다른 남자 사귀었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 사귄 게 뭐가 그리 문제가 있어? 하지만 사귀어놓고 사귀지 않은 것처럼 날 속인 게 문제라고. 거기다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빠 말대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니 이해할게.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절대 다시는 2번은 없어. 그러니 다시 한 번 이런 일 생기면 나는 뒤도 안 보고 헤어질 거다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한테 고맙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드디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이고 자동차고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예물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최고로 하고 싶다며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해주더군요. 좀 부담이 되었던 게 남편 집에는 남편이 외동이 아니라 신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집안 자체가 아들 위주의 집안이었다 보니 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편 집안에서는 지원을 해주시기에 시누이는 그럼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제가 다 눈치가 보였을 정도였으니 시누 보기가 좀 민망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시누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신우도 만나는 남자 있냐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여자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라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신우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결혼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신우이가 저를 보는 눈길은 그다지 곱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서 신우 눈치를 보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우는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그저 기분 좋아하게는 이란 말을 하며 제 옆에서 흘리듯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남편에게 제가 신우이가 나한테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뭘 모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괜히 그 계집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신부 화장에 정신없이 있을 무렵 신부 대기실에 신우이가 들어오더군요. 그날도 한바탕 싸움이라도 했는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 저를 보며 말하길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이 집안의 재산을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긁어가냐? 딸은 뭐 사람도 아니냐? 라고 하길래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안 그래도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통하지 않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해보긴 했어? 그저 더 준다고 하고 좋으니까 집이니 차니 넙죽넙죽 받았겠지. 그래, 우리 오빠 이번이 2번째니까 이번에 실패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신우이의 말에 너무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벌떡 일어나다가 드레스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비웃으며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 됐다. 그냥 모르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사세요. 라고 내뱉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분위기상 따라 나가서 당장 묻고 싶었으나 바로 뒤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 대기실에 앉아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미칠 듯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임박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서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도 불안감에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당황해하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며 귓속말 하길래 저는 사람들 앞이라 어떻게 표현도 못한 채로 그대로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출발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이가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를 찢어 죽일 듯이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과 딴청만 피우는 신우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시모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꺼낸 말은 저희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예전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달도 살지도 않았었고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그때는 자기가 철없이 어린 마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서로 너무 안 맞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때도 그 여자 아니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년 데려다가 결혼한다고 집도 전세해주고 난리치지 않았냐고. 그 여자는 스펙이 저보다 떨어져서 시부모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아들이 그리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쁘지 않아서 집이고 자동차고 아낌없이 다 해줬답니다. 저는 마냥 듣고 있는데 이게 결혼식 직후에 행복하게 신혼여행 떠나야 했을 텐데 두 집안의 모임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시모는 이미 결혼식도 했고 그냥 몰랐으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고 우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미안해서 일부러 집이랑 차도 무리해서 지원을 해준 거라며 때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고 그 자리에서 신우이를 탓하더군요. 너 때문에 가정불화를 만들었으니까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하자 신우이는 과거에 결혼한 걸 속이는 게 사기 결혼이지 뭐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울먹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건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도 아니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저희 가족들에게 원하시면 이 결혼 비용이나 혼수비까지 저희들이 싹 다 부담하겠습니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화는 나시겠지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 자식이 결혼을 했을 때 짧게 만나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으니 기분 나쁜 부분도 다 이해하지만 만약 반대 입장에서 며느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시킬 때 말할 수 있었겠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결혼식도 모두 다 진행되었고 모든 사람이 며느리가 결혼했다는 것도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무르게 되면 그 또한 우리 아들처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집안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며 제 손을 잡고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나왔습니다. 결국 신혼여행은 그렇게 파투가 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몇 주를 고민해봤지만 답이 나오질 않는다며 내가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 싶어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저는 별거 중입니다. 남들은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결혼해서 좋냐고 물어보는데 참 그것도 난감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는 경제권이니 뭐고 다 넘기고 진짜 당신과 살면서 평생을 당신의 노예처럼 살겠다고 거기다 우리는 이미 부부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서 여쭤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거짓말 특히 결혼 부분 포함해서 그냥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만약 그렇게 깨지면 이것도 제가 억울한 게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할 때면 이 상황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구차하고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